안녕하세요. 김유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2008년 미금융위기와 최근 금융불안이 너무나 흡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당장 거래가 끊기고 있고 각국 증시는 물론 부동산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어서 대세 하락 위험성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악어발, 오늘은 악어입니다.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주가는 지나칠 정도로 상승하더니 결국 오늘 아시아 증시가 추락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달러와 금은 강세이며 유가는 약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부동산 또 대추락 강타한다. 여기 보시면 집들이 아주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고개를 하는 집들. 결국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린 집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 하락장 매수 방법, 이제 10%, 20%, 30%, 40% 이상 하락, 그 상황에 따른 매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0% 하락. 아마 10% 하락은요, 현재도 10% 이상 하락한 곳들은 강남은 많아요. 고점 대비.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5억에서 10억 사이의 아파트들은 택도 없죠. 자, 2020년 상반기 금매, 즉 6월달까지는 아마 10% 하락하는 매물들도 나올 겁니다. 노도강 이런 데도 나올 거예요. 5억에서 10억 사이도 나올 겁니다. 자, 이때는 서울 전역이 아마 금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고가 아파트보다 저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즉 올해 매수한다면 고가 아파트는 많이 안 빠져요. 물론 많이 빠지지만 금액이 워낙 비싸잖아요. 많이 오른 거에 비해서 안 빠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가 아파트들은 좀 1, 2년 이상 빠졌을 때가 유리하고요. 저가 아파트, 즉 상대적으로 싼 아파트들은 올해 매수하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20% 하락, 어느 시점이 될 것이냐. 대략 2020년 하반기 금매는 20% 하락하는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강남권은 많이 나올 것 같고, 이제 강북권 5억에서 10억,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도 간혹씩 20%가 나올 거예요. 서울 전역이 금매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고가 아파트보다 아직도 저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빠지기는 덜 빠졌지만 이게 올라오는 거품값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이 20% 이상 30%대로 하락을 한다. 2021년, 2022년 대략 2, 3년간 부동산이 하락을 하면요, 금융위기하고 상관없이 금매 추락해서 30% 이상의 하락 매물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올해 안에 만약 경제위기가 터진다, 나올 수 있습니다. 서울, 경기, 전역의 금매, 이때는 2, 3년 추락할 때는 싼 아파트, 저가 아파트보다 고가 아파트가 유리합니다. 왜?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부동산 40% 이상 하락, 이건 2023년 이후에 대략 4년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 이 자체로 40% 이상 하락하는 아파트 매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는 경제위기가 터져도 나올 수 있어요. 서울, 경기 지역 금매 역시 저가 아파트보다 고가 아파트가 유리하다. 지금 제가 부동산 하락장 매수 방법을 퍼센트별로 어떻게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유리하다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올해 매수한다면 아직은 저가 아파트가 유리하고요. 내년 이후에 매수를 한다면 이제 비싼 아파트들, 고가 아파트가 하락폭이 크니까 유리하다. 2020년엔 2, 4년간 대세 하락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바닥장에 1985년, 뭐 도중도중 있는데 굵직한 것만 1997년, 2003년, 2013년, 2023년 좀 재밌지 않았습니까? 3, 13, 23 거의 10년 단위로 딱 예측이 되네요. 물론 2003년하고 2013년은 실제로 바닥 장세에서 하락을 했을 때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죠. 그리고 이때는 많이 떨어졌죠. 2013년에는 미금융위기 이것까지 겹쳐가지고, 그 다음에 상승장 보면요, 1989년 다 9로 끝나요. 2009년, 2019년, 2029년, 2023년과 2029년은 예측이지만 보시면 1989, 2009년, 2019년은 실화입니다. 2009년에 꼭지를 찍었고요.
2010년부터 추락, 한 4년간 추락했죠. 그리고 20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2019년 작년까지 치고 올라갔고 올해부터는 서울 지역 하락. 다음에 올라간다면 대략 한 2029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집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폭등, 폭락, 폭등, 폭락하면서 이렇게 우상향 올라가고 있죠. 이처럼 앞으로 이제 예측되는 것은 2019년, 즉 올해 2020년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는 추락하고 그 다음부터는 올라갈 것이다. 자, 4월 13일 아파트 시세. 그렇다면 현재 얼마만큼 빠졌고 확대가 됐느냐? 서울시 재건축이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주마다 확대폭이 커지고 있어요. 0.31%나 크게 폭락을 했어요. 강남 아파트 0.18% 하락했습니다. 강남권의 아파트가 0.18%로 이게 그냥 0.1%는 조금 빠진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빠진 겁니다. 서울시 아파트도 하락 전환이고 올해는 이번 주에는 더 확대, 아마 다음 주에는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커요. 자, 마이너스 0.04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이건 한국감정원뿐만 아니라 KB 그리고 부동산 114 시세도 다 추락으로 나옵니다. 1기, 2기 신도시 택지지구 역시 서울과 비슷한 마이너스 0.04% 추락. 그리고 지방광역시조차도 지방이나 광역시조차도 마이너스로 추락을 했어요. 자, 그러면 뛴 곳은 어디냐? 자, 전국적으로는 플러스 0.06 상승했습니다. 왜? 경기도 아파트가 상승폭이 엄청나게 줄었지만 아직도 0.17% 상승이고 인천 아파트는 많이 상승폭이 줄었지만 아직도 0.29%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아마 2, 3주 지나면 여기도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지금 이 순서대로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이 파란색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집값 폭등의 원인 이젠 소용없습니다. 자, 그동안에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원흉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먼저 임대주택 사업자가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이걸 권했죠. 그게 패착이었다고 했잖아요. 갭 투자자 정말 많이 늘어났죠. 요즘은 이제 좀 줄었죠. 지금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법인 사업 투자 이것도 편법적인 게 많습니다. 세금 절약하려고 법인 사업 투자. 외지인들 왜 서울까지 원정 와갖고 집을 삽니까? 왜 서울 사람들 지방까지 가가지고 그냥 싹쓸이 합니까? 바로 이 외지인 투자. 이걸 누가 눈 감아줬다고요? 집값 잡기 쇼쇼쇼만 누가 버렸다고요? 말 않겠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다주택 투자. 자, 다주택자들은요, 이 사람들은 아예 저것까지 때려버려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3주택, 10주택, 20주택 누진세 때려가지고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엄청 세게 때려야 하는데 앞불싸! 아직도 임대주택 사업에 혜택을 주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누가? 국토부가. 자, 부담부 증여 투자. 이거 안 되죠. 부담부 증여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그냥 현금으로 이렇게 다 줘가지고 정말 제대로 세금 내면 다행인데 뭐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부담부 증여예요.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얘들 때문에 집값이 추락할 거예요. 뭔 말이냐? 임대주택 사업 기간 지나면 이제 매물 토해낼 겁니다. 아마 이번에 악어 사태로 집값이 추락하게 되면 틀림없이 갭 투자자 못 견딥니다. 법인 사업 투자자 실익이 없어졌어요. 외진 투자? 집값 떨어지는데 누가 투자해? 이미 투자한 사람들도 막 빨리 떨어내고 더 많이 떨어진 유망지역을 잡으려고 하겠죠. 다주택자들 이제 애물단지가 되어버릴 거예요. 집들이. 부담부 증여 누가 증여를 합니까? 집값 추락하는데. 자, 여기에다가 서울이 항상 공급 부족이네, 뭐 부동산 유동자금이 넘쳐나네, 저금리가 어쩌네 하면서 집값 부추겼죠. 매수의지수 추이, 강남 재건축 금융위기 30%나 폭락을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의지수 볼까요? 자, 2월 24일 무려 103.1이었던 게 갈수록 100.9, 101.7, 91, 81, 74, 71.5까지 4월 6일 불과 2달 만에 30포인트 이상, 여러분들 100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매수자가 압도적으로 우위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낮을수록. 그런데 71.5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직도 이걸 모르고 집이 안 떨어졌네, 뭐 했네. 자, 기다리세요. 강남 재건축 금융위기 때 30%나 빠졌습니다. 이것도 그냥 일반 매물가 기준이고요. 금매 기준으로는 40% 이상 추락한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미 금융위기 2008년에 2007년에 꼭지를 찍고 6년에 꼭지를 찍고 8년 9년에 잠깐 반등하더니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완전히 돌아섰죠. 특히 2013년 여기 13년 하반기까지 거의 마이너스에서 놀았어요. 이게 0인데. 자, 그런데 2014년부터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이때 초기에는 박근혜 정부고 이때는 현 정부죠. 자,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무려 5년간 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6년간 상승했죠. 2019년 말까지 상승했으니까. 결국은 2019년 12 대책으로 인해서 2022년 악어 사태까지 겹치면서 집값이 추락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각국의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 악어 사태 때가 거의 흡사해요. 보실래요? 2008년 현재 코스피 지수 흐름 비교하면 이거 코스피 지수 잘 보세요. 자, 2064.85 폭락 전에 2064.85가 1574까지 추락을 해요. 급추락하죠. 그러더니 1988, 1888 반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게 938까지 완벽하게 추락해요. 즉 2064가 1574까지 추락했다가 반등 1888 그러더니 결국은 추락이 가지고 938 지금 보세요. 자, 2243까지 갔던 게 1457까지 급추락하죠. 자, 24일간 추락했어요. 앞에서는 92일간 추락했는데 어찌됐거나 닮은거리죠. 그런데 지금 반등해가지고 1880까지 뛰었다가 오늘 좀 빠져서 1800대 초반으로 떨어졌죠. 현재입니다. 이게 모습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V자 모양으로 반등, 이것도 V자 모양 반등 비슷해요. 지수도 1888, 1836이네요. 자, 이게 올라갈 것이냐 추락할 것이냐 기로에 섰습니다. 기로에. 자, 제가 보기에는 뭐 조금 이렇게 900까지는 안 빠질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나긴 할 것 같아요. 한번 1600 밑으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아무튼 한 번은 내려가긴 할 것 같아요. 1700이든 뭐 얼마든. 그러더니 결국은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1900 정도로. 하지만 이게 1900, 2000이 안착된다라는 말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왜? 악어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정말 닮았죠. 이 주가가. 부동산도 닮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 여기 꼭지 찍은 거 보세요. 이게 지금 강북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강남, 이게 0입니다. 0. 자, 바로 미국 금융위기 때 여기 보시면 꼭지 찍고 다 0 위에서 놀던 게 급추락하고 강남도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놀고 시작했죠. 바로 이 동그라미 원이 바로 전야였어요. 불꽃 전야. 자, 결국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자, 이번에 보세요. 악어 사태 때 보시면 역시 강북 이만큼 올라왔고 강남은 이제 여기 제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이 뒷부분은 뻔해요. 이렇게 같이 강남하고 같이 추락할 거예요. 강북하고. 바로 여기.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모습하고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자, 서울 집값 불안한 흐름. 실질적으로 자, 미 금융위기 때 보시면 노도강, 중랑, 금천, 강북 좀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곳들은 20% 이상 올랐고 그리고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네요. 자, 이번에 1분기 2020년 1분기 보시면 자, 역시 노도강, 동대문, 관악구 거의 비슷하죠? 4포인트 이상 여기처럼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금 여기 어떻습니까? 확 줄었죠. 강남, 서초, 중랑, 송파, 용산. 그런데 마지막 주 지금 3월 달에 들어와서는 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얘하고 지금 똑같이 모양이. 자, 1분기를 다 합치니까 지금 이렇게 플러스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됐거나 이 강북 지역 모습, 강남 지역 모습, 강북 지역 모습, 강남 지역 모습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지금. 점점 이제 나중에 다 추락하면서 확대되죠. 하락으로. 여기도 추락하면서 하락으로 확대되겠죠. 강남 아파트와 재건축 끝없는 추락. 이거 아주 신중합니다. 자, 여러분들 강남과 서울 재건축이 추락한다는 것은 이제 집값이 대세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보시면 서울 동남권, 강남권을 말해요. 강남 4구 0.05, 0.10, 0.12, 0.18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서울도 자 0.02, 0에서 0.02
마이너스 0.04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건축도요. 자, 2월달 기준으로 13일, 자, 20일 날 딱 0을 찍고 계속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3일까지 찍었습니다. 4월 3일 현재. 그리고 전체도, 서울 전체도 마이너스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강북도 집값 꺾였다. 부동산 침체 시그널이다. 전반적으로 침체의 시그널이다. 자, 여기 보시면 강남 이렇게 아주 한없이 추락한 거 보여드렸고, 서울 주간 아파트 여기 추락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송파 잠실 주공 5단지가 24억이 20억 5천으로 빠지면서 14.6% 마이너스. 그 다음에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23억 5천이 19억 5천으로 빠지면서 17% 마이너스. 자, 현재 강남은 10에서 20% 하락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집값 방어 위해서 거짓 언론물이 하는 기사. 여러분들 거짓 언론물이 기사들 많습니다. 이게 하도 제목이 많아서 제가 뽑았어요. 작년 한국 집값 상승률 0.2%로 세계 주요 국가 56개 중에서 2위에 그쳤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자, 무슨 56개국에서 2019년에 52위였어요? 말 같은 소리를 작작 하세요. 2019년에도 집값이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특히 5, 6, 7, 8, 9, 10, 11, 12까지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그래 놓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있어요. 이건 사기가 맞아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서울이 지금 한국이 마이너스 0.6%로 나왔네.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보내가지고, 자,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못 뛰어도 작년에도 10에서 20% 뛴 것 같은데, 자, 제발 이러지 맙시다. 서울이 마이너스 맞나요? 이렇게? 지금 여기 한국이라고 써 있잖아요, 한국. 오히려 중국은 여기에 있네요. 우리나라가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보다 안 뛰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언론들 다 집 가지고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지 말자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자, 중위가격, 실질적으로 중위가격이 보여줘요. 4.5억짜리가 2017년 현 정부 이전에 5.7억까지 뛰었다가 지금 9.5억이에요. 2배 이상 뛰었단 말이에요. 2020년. 그리고 19년 여기 보세요. 이만큼 뛰어 올랐는데 무슨 0.2% 올라간 것처럼 얘기를 해서 56개국에서 52. 제가 보기에서는요. 56개국 중에서 아마 1, 2, 3위 안에 들 거예요. 2019년에도. 자, 이런 모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6년 동안 4억 5천짜리가 9억 5천이 됐다? 그 말이 됩니까? 5억 5천이 뛰었어요. 5억 5천이. 자, 이런 모으는데 얼마 걸리는지 보세요. 30만 원이면 30년 걸리고 50만 원 20년 걸리고 100만 원이면 8년 걸리고 120만 원이면 7년 걸리고 150만 원 매달 저축하면 6년 걸리고 180만 원 5년 걸리고 200만 원 4년이나 걸리고 300만 원씩 꼬박 저축해야 3년이나 걸리는 게 1억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1억이 뛴 게 아니잖아요. 서울 평균 집값이 지금 6년 만에 5억 5천 뛰었잖아요. 세상에 300만 원씩 무려 얼마를 저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3, 5, 55, 3, 6, 18 거의 18년을 저축해야 집값 뛴 거 보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1억 모으기 기간별 필요 금액 1년 833만 원, 2년 416만 원, 3년 277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동안에 모을 수 있어요. 4년 208만 원, 5년 166만 원, 6년 138만 원, 7년 119만 원, 8년 104만 원. 참 끔찍하지 않나요? 자, 이제 그동안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갈 때가 됐습니다. 불로소득, 이 불로소득은요 항상 원상복귀가 돼야 정상이라고 보여져요. 뛰어도 너무 뛰었잖아요. 부동산 때문에 잠 못 이룬 분들은 반드시 기회가 올 테니까 때를 기다렸다가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타이밍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늘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